그러니까 2023년 9월 14일은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아마 살면서 다른 사람 압수수색 받는 기사는 많이 썼는데 저희 집에 이제 아침에 오전 한 8시 반쯤에 큰딸이 좀 항상 늦게 일어나요. 그래가지고 학교에 초등학생 6학년이었는데요. 데려다 주러 나가는데 이제 검찰 수사관이 이제 아파트 복도 이상계단 쪽에 숨어 있다가 쓱 다가오더라고요. 다가와서 검찰 수사관증을 제시하면서 압수수색 왔어요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올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그래서 일단 학교는 데려다 줍시다. 뭐 만약에 제가 증거를 인멸할 것 같으면 걱정이 되시면 같이 가십시다. 근데 죽어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그날 아침 상황에서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또 현실이 되니까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웠고 그래갖고 이제 사실은 영장 제시를 못 받은 상태에서 저희 집도 현관문을 열게 됐습니다. 그 아내에게 좀 데려다 주라고 하시면 어때요?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아내에게 말을 하려고 들어가니까 현관문을 딱 잡고 저를 못 들어가게 막아요. 여기서 얘기하세요. 그래. 여기서 제가 아내를 불렀고 아내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그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아이는 이제 화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영장을 제시 못 받은 상태에서 저희 집 현관문을 검찰 수사관 한 명이 잡고 있고 영장을 다 보여달라라고 하니까 갖고 올라올 겁니다. 그래요. 갖고 올라올 겁니다. 보니까 지하에 한 6명 정도가 있었나 봐요. 검사를 포함해서. 그래서 한 그 대치 상황이 한 15분 정도 됐습니다. 대치 상황이 15분 정도 된 이후에 검사와 다른 수사관들이 같이 와서 비로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아서 영장을 보게 됐는데 일을 당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 영장의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. 뭐가 써있는지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우리가 형소법에 뭐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, 미란다 고지 같은 게 있지도 않아요. 읽어보라고 주지만 또 법률 전문가도 아닌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영장의 범위가 여기까지서 여기 근데 이걸 왜 해요? 라고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.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집에 이제 검사와 수사관이 9명이 왔고요. 동시에 저희 한상진 기자 집에 한 5명 정도가 갔습니다.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주범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굉장히 집요했어요. 왜 집요했냐면 아침에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가 영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더니 제 휴대전화를 가져갔는데 제 휴대전화는 그때 갤럭시 S22였습니다. S22고 아마 비밀번호는 제가 이제 하도 복잡하게 걸어놔가지고 몇 자리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5자리에서 30자리 사이로 대문자와 소문자 특수기호를 섞어서 해놨었는데 저 혼자인 상황이었어요. 왜냐하면 또 뉴스타파가 뭐 그렇게 넉넉한 조직은 아니라서 변호사들을 많이 이렇게 선임하지 못했습니다. 그 선임된 변호사가 저희 집으로 택시를 타고 오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로 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고 있던 변호사가 회사로 갔습니다. 회사가 급하잖아요. 그래갖고 저는 사실상 이제 혼자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. 한 9시간 반 정도 받았고요. 이제 아침에 특이했던 상황은 휴대전화를 줬어요. 줬는데 제 휴대전화는 이제 지문으로 잠금이 돼 있었고 지문 잠금이 여러 번 실패하면 비밀번호 25자리 이상을 눌러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근데 제가 이제 방에서 여자 수사관, 여성 수사관, 남성 수사관들이 안방, 동시다발로 다 뒤지기 시작하는데 한번 들어가 봤다 왔더니 식탁에 앉아있던 그 검찰 수사관이 제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요. 그래갖고 뭘 보나 했더니 텔레그램 방. 저희 뉴스타파 조직의 그 텔레그램으로 주로 소통을 하는데 텔레그램 방을 보고 있어서 아니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? 라고 하니까 말을 못합니다. 당신 이거 휴대폰 어떻게 열었어요? 그래서 말을 못해요. 그래갖고 딱 보니까 그 수사관 우측 식탁에 실리콘 골무 같은 게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갤럭시 휴대전화가 실리콘 골무의 지문이 뚫려서 굉장히 크게 뉴스가 됐던 적이 기억이 났습니다. 그래서 혹시 이걸로 지문을 열었냐라고 했더니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. 근데 그 수사관의 목걸이에는 바디캠이 있었어요. 바디캠이 있고 자기의 휴대전화를 저희 거실 창문에 놔뒀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이 다 녹화가 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 거실에 또 저희가 그 CCTV 카메라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오자마자 먼저 끄더라고요. 자기들의 이제 하는 행동들이 녹화될 거를 우려했는지.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
저도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황이지라는 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. 뭐 9명 가까이 와서 뭐 집안을 막 숙대밭을 만드니까 정신이 없던 상황에서 그 수사관이 계속 제 휴대전화를 보면서 열면서 뭐 텔레그램이랄지 페이스북이랄지 모든 것을 열면서 자기 휴대전화로 찍더라고요. 찍어서 계속 어딘가로 보냈고, 당신 지금 이거 어디로 보내는 거냐 하는데 대답을 안 하죠. 그러니까 아마 반부패 수사본부로 보냈겠죠. 그리고 심지어 그 중간에 제 휴대전화를 들고 잠깐 나갔다 오기까지 해요. 그래서 아침 8시 45분쯤 압수된 휴대전화가 그 압수액이 끝날 때쯤인 오후 5시 반에 봉인이 됐습니다. 그 휴대전화는 계속 열려 있었고, 이 수사관이 계속 열람을 했고, 심지어 촬영을 했고, 어디론가에 보냈고, 보고를 하는 정황들이 다름 아닌 그 수사관의 바디캠에 다 찍혀 있겠죠.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휴대전화가 열리다 보니까, 휴대전화가 꼭 지문잠금에서 열렸다고 해서 포렌식이 되는 보장은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한테 계속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계속 욕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한동훈 장관도 안 알려줬는데 내가 왜 안 알려줘야 되냐라고 이렇게 뭐 응수를 했는데 계속 요청을 했지만 거부하니까 중앙지검에서 포렌식 수사관 2명이 더 왔습니다. 장비를 들고. 그래서 이거 휴대전화가 열려는 있지만 뭐 되는지 해보겠다고 그래서 늦어진 거거든요. 굉장히. 근데 결국에 또 안 됐어요. 가져온 장비로 안 돼서. 근데 이 검사와 수사관은 제 휴대전화가 만약에 자신들의 실수로 다치면 다시 열어야 되잖아요. 그 지문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. 다칠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휴대전화에 연결을 해서 휴대전화가 다치지 않게 하는 장비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. 그걸 가지러 수사관 2명이 인천공항을 갔습니다. 그 장비가 인천공항에 있대요. 그래갖고 인천공항에 가서 그 장비를 가져와서 제 휴대전화에 연결을 하고,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그 휴대전화가 배터리 소진이 돼서 꺼지면 안 되잖아요. 무선 충전에 대한 동의를 쓰라고 해서 또 썼죠. 근데 사실상 그 상황에 보면 뭐 크게 거기서 현장에서 다툰다고 해서 제가 항의한다고 해서 그게 하지 않을 분위기는 아닙니다. 그래갖고 어찌됐든 휴대전화는 그렇게 봉인이 됐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한 2주 후인가요? 그래갖고 대검 포렌식 센터로 왔습니다. 이제 갤럭시 한 S22, 23 이상만 돼도 포렌식이 힘듭니다. 제가 이제 이번에 저도 알게 된 거죠. 꼭 아이폰이라고 해서 안 되고 뭐 갤럭시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. 지금 갤럭시의 최신 휴대전화들도 아마 포렌식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 휴대전화는 이제 원래는 지금 다른 기자들은 전부 다 중앙지검에서 포렌식을 했는데 저만 이제 대검 포렌식 센터로 갔죠. 대검 포렌식 센터 가니까 포렌식을 바로 할 줄 알았더니 그 테이블에 삼각대와 캠코더를 딱 얹혀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. 이게 만약에 포렌식을 시도했다가 잘못하면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니 일단 좀 촬영을 해놓겠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대다수의 검사와 수사관들 또 이 포렌식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. 포렌식 전문 수사관 내지 포렌식에 대한 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검사 정도만 알지 일련의 과정이 불법인지 위법인지 편법인지 판단을 거의 못합니다. 그래서 저희 변호사도 판사 출신 변호사신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지를 그때 못했던 거예요.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뭐 알겠다고 하고 한 4시간 정도 포렌식을 하지 않고 4시간 정도 촬영을 했는데 그 수사관이 굉장히 손을 아파하죠. 왜냐하면 캠코더를 위에 놓고 휴대전화를 찍으면서 자기가 손으로 계속 앱을 열어가지고 위로 이렇게 스크롤을 했거든요. 그런 상황이 있고 이제 그 이후에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했는데 결국에는 한 시간 정도 있다가 포렌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후에는 포렌식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고 선별 증거로서 어떤 거를 가져갈 것이냐를 이제 저희가 참관하는 상태에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 아까 그 이진동 선배가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과 관계없는 것들을 많이 가져가려고 해서 많이 다툼이 있었습니다. 근데 아마 저희가 그래도 기자니까 거기서 항의를 하고 하지 일반인들이 거기서 그 수사관이나 검사가 하는데 항의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예를 들면 아마 그 압수수색하기 한 달 전인가 제가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김건희 일가의 재산이 120억 원이 넘는다라는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궁금했을 거예요. 이 정보를 누가 줬을 것이며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했다는데 이 감정평가사가 누구냐 라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이 사건을 전후로 해가지고 그 감정평가사님이 적발이 됐습니다.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협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.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저희 사적인 문자, 뭐 예를 들면 제가
아내와 좀 문자로 격하게 다툰 그걸 도대체 왜 가져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거기 약간 심한 수위에 있는데 뭐 저의 인간성을 뭐 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와 다툰 걸 도대체 왜 가져가냐라는 것이 있어 기억이 나고요. 근데 1년의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지난 3월 28일에 출석 조사를 받았는데요.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그게 생각났습니다.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있었던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진동 선배의 그 디넷 그 휴대전화 전체 정보 관련 심지어 피의자 신분에서 막 취재를 하셔가지고 그 일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 자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의 경우에는 삭제 폐기 반환 확인서를 주고 제 눈앞에서 외장하드에 있는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지우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 포렌식을 할 때 그걸 데스크톱에 옮겨서 하는데 데스크톱에 있는 것도 옮기겠습니다라고만 했어요. 근데 이진동 선배 그 기사를 쓰신 걸 보고 제가 물어봤죠. 제가 출석한 당일에 그렇다면 나의 그 휴대전화 전체 정보도 디넷에 저장이 돼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합니다. 대답을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때 캠코더로 SD카드 찍어드렸던 거 지워드릴게요. 자, 조사는 좀 이따 하시고요. 라고가 됐었고요. 그래서 이제 SD카드를 지우는 걸로 또 실랑이가 한 1시간 돼서 조사가 늦어졌어요.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거 보니까 영장이 없는 내용인데 당신 영장들이 없는 그 정보를 수집한 거 아니냐 해서 저와 변호사는 삭제를 반대했지만 거기선 또 삭제. 왜냐하면 SD카드 소유가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. 이 SD카드 소유는 자기들 거니까 자기들이 삭제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럼 마음대로 하셔라.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뭐 소송을 하든지 다투겠다라는 상태가 있었고 검사의 이제 그 소환조사, 그러니까 신문이 시작이 됐는데 특이한 것은 앞에 질문 20개가 압수수색 관련이었습니다. 부산저축은행 뭐 사건 관련이 아니었어요. 제가 느끼기에는 검찰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. 법원에 가서 이게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을 때 그 증거가 다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조사가 또 끝날 때도 마지막 한 10개 질문은 그 SD카드를 제가 삭제하는 거 반대했다는 걸 확인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. 그만큼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번 사건에 그 기자들 6명 이상이 지금 관계돼 있는데 압수수색을 받았고 하지만 모든 과정이 다 다릅니다.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제가 저희 카메라 기자가 왔었지만 일체 촬영을 못하게 하고 카메라 기자가 심지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들어오게까지 했는데 한상진 기자의 자택은 저희 카메라 기자가 다 촬영을 또 했어요. 그러니까 아무런 원칙이 없습니다. 촬영을 못하게 하는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냥 검사 마음인 것이죠.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뭐 허재영 기자 같은 경우는 현관문을 뜯었더라고요. 어떤 원칙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포렌식 선별 절차를 하면 휴대전화를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니까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돌려주고 제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뭐 올해 1월쯤에 그러니까 뭐 그 포렌식하고 한 3, 4개월 있다가 또 받았거든요.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그런 기준은 없고 모든 것은 검사의 마음입니다. 이거를 디넷에 저장할지 안 할지 또 조차도 검사의 마음이고 제가 또 그 이후에 또 알아보니까 예를 들면 재작년에 TV조선 재승인 사건 관련해서 뭐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 여러분들이 받으셨는데 제가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어요. 대검 예규에 있다는 이 삭제 폐기 반환 확인서를 받으셨습니까? 라고 물어봤는데 단 한 분도 포렌식 선별 절차가 끝나고 삭제 폐기 반환 확인서라는 걸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엔 기자들을 수사하면서 자기들이 예규를 지키려고 일부 노력을 했던 것 같지만 여태까지 그냥 일반 국민이나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반환 확인서조차도 주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. 끝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란다 원칙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를 하게 돼 있잖아요.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하는데 압수수색 때는 피의자에 대한 권리 고지가 없습니다. 저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. 예를 들면 그 불법한 체포를 했을 때는 그 체포 자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듯이 이번에 특례법이나 아니면 형사소송법 244조에 추가를 해서 압수수색할 때 전자정보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때 피의자로 하여금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됩니다. 왜냐하면 제가 좀 취재를 해서 알아보니까 대부분은 검사와 수사관이 육박지르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.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나의 권리라는 걸 모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번 특례법에 반드시 압수수색 당시에 검사와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
정확히 고지해야 될 의무를 부과해야 되고요.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집한 증거 모두가 무효화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